예, 안녕하세요. 네트워크에서의 링크 예측을 소개해드릴 김경훈입니다. 네트워크에서 링크 예측하면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링크 예측 그냥 공식을 프로그래밍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설명할 게 있느냐? 네, 맞습니다. 그냥 이제 저희가 어떤 링크 예측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공식화해서 그 공식을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계산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파이썬에서 이걸 했을 때 이제 좀 더 저희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제 파이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수도 코드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 그거를 바로 코딩해보고 바로 확인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얼마나 파이썬에서 쉽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토크의 목적은 일단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얼마나 데이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지, 이제 데이터를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서는 파이썬에서는 판다스라는 굉장히 훌륭한 프레임워크가 있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얼마나 자유롭게 파이썬에서 이제 작성을 해보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간단한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파이썬이 가지지 못한 부분들 뭐 많죠. 뭐 이제 속도라든지 메모리 점유율 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파이썬에서는 융합을 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저기 멀리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에서 수리과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대학 자랑을 하나만 하면은 저희 유니스트의 모토는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선도대학이에요. 저는 네트워크로 어떻게 인류의 삶에 공헌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 이제 네트워크로 생각을 한다는 거는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 소개드린 네트워크인데 일단 점을 정의하는 것, 무엇을 점으로 할지, 그리고 그 점들 사이에 어떤 선을 그을지, 그러니까 선을 뭘로 그을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점을 배열할지,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하는 것, 이제 센트럴리티를 계산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작년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 있는 게 그래프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다 친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에도 이제 친구이신 분들이 있죠.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들과의 선을 잘라내고 여러분들만의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가령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 네트워크인데 과거에 간 학생이 이제 페이스북 네트워크를 추출해서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제 왼쪽에 많이 모여있고 오른쪽에 많이 모여있는데 특징이 되는 부분이 저기 가운데 있는 점이죠.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원래 이거를 이제 질문 이제 해가지고 선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선물을 제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 답변 다 할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 왼쪽은 중학교 친구들이에요. 중학교 친구들끼리 많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보이고, 오른쪽은 당연히 고등학교 친구들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럼 저 가운데 친구는 뭘까요? 중학교 친구들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입니다. 이제 이 친구는 과거를 가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진학한 친구가.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센트럴리티를 계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한 센트럴리티는 이제 저기 제목에 디그리 센트럴리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가진 친구들의 선의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의 개수에 따라서 진하게 표현을 했는데 저 가운데 친구도 진한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진하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이제 뭐 매개 중심성 이런 다른 개념들을 또 작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가운데 있는 친구만 딱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냥 복습을 한 겁니다. 작년에 기초적인 내용을 한 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올해 소개드릴 내용은 일단 작년에 질문하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링크 예측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링크 예측을 하고 그걸 어떻게 데모를 보여드릴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여줘.
알겠습니다. 네, 이게 화면이 좀 많이 잘려가지고요. 네, 어쨌든 일단 먼저 첫 번째 피드백은 이제 K민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X에서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주셨었어요.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scikit-learn이라는 굉장히 좋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죠.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K민지 알고리즘 굉장히 쉽게 가능하죠. 이제 sklearn에서 클러스터를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클러스터를 2개로 해서 계산을 해달라. 그래서 데이터를 딱 넣으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코드는 저 링크에 가시면 되는데 이제 아래처럼 네트워크 X에서 표현하면서 그 색깔을 이제 클러스터의 개수입니다. 이제 5가지의 색깔이 있는데 저렇게 표현을 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K-means 알고리즘 사용하는 건 sklearn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되고 원래 이거에 대해서 강의가 하나 있었거든요. 머신러닝을 어떻게 파이썬을 써나. 근데 그 친구가 아쉽게도 지금 미국에 가서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내년 파이콘에 또 참석하시면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재밌는 내용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행렬을 파이썬에서 다룰 수 있나요? 이거 참 곤란한 질문인데요. 일단 네트워크 X는 딕셔너리 오브 딕셔너리즈 오브 딕셔너리를 사용합니다. 즉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딕셔너리에 이제 키 값으로 접근하면은 바로 밸류가 나오니까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메모리 점유율이 이제 많이 차지를 합니다. 아니 많이 차지한다고 해야 되나? 일단 이제 엣지들의 정보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스파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효율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뭐 패러렐로 계산하든 이제 어떻게 이제 방법을 하더라도 이제 20만 노드를 테스트해봤는데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다른 방법을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일단 여기 이따가 박은정님께서 젠심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젠심에서 이제 테스트셋 가지고 이제 막 학습을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를 데이터로 저장해 놓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모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제 하드에 저장해 놓고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앞에서 이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저도 젠심처럼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사용할까 이제 막 고민하다 보니까 요즘은 오픈소스 세계잖아요. 찾아보니까 또 되게 많이 있죠. 이제 처음에 이제 스냅이라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개해 놓은 데이터셋과 그거를 계산하는 C 언어로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또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게 스냅파이라고 이제 제공되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시면 일단 밀리언 스케일은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빌리언 스케일로 가면은 아파치 하마, 이제 우리나라 윤진성님께서 개발하신 거죠. 아파치 하마라든지 아니면 카이스트 강유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페가서스는 이제 하둡을 이용해서 그래프 아날리틱스를 이제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자바로 짜여져 있어가지고 자이썬으로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파이썬에서 하시려면.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게 이번에 다음 카카오에서 공개하신 S2 그래프. 이제 20억 규모의 네트워크에서 친구 계산하는 거를 이제 이번에 홍보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데뷔해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데뷔에 가시면은 S2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큰 규모는 계산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또는 이제 아까 제가 데이터로 저장해 놓고서 그걸 활용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제공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밑에 있는 Neo4j하고 OrientDB가 이제 1, 2위를 이제 계속 다투고 있는데 저거를 사용하시면은 저희가 뭐 몽고DB나 그런 데이터베이스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떤 점 하나를 이제 셀렉트 하면은 그 셀렉트 된 거에서 어떤 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호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니까. 네, 그래서 저것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큰 행렬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네트워크 공부를 위한 기본 서적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책입니다. 이제 좀 비쌉니다. 네, 아마존에서 주문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 책을 보시면은 네트워크 링크 예측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양의 기본적인 설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저거를 보시면은 네트워크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편하시고요.
한국어 서적에서는 밑에 링크,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저 책을 보시면은 네트워크 과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링크 예측에 대해서 전처리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넘파이하고 판다스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넘파이의 가장 큰 특징은 연산이 한 번에 모든 요소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가령 저희가 이제 리스트 긴 값이 있어요. 수열이 긴 값이 있다고 치면은 그 수열에다가 뭐 5를 곱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반복문을 돌려야 되죠. 저기 보시는 것처럼 for 루프를 돌리든 while을 돌리든 어쨌든 돌려서 각 인덱스에 다 접근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재보니까 일단 1.8초가 나왔습니다. 그냥 이제 매트랩처럼 이제 틱톡 해가지고 저렇게 계산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넘파이에서는 저렇게 a = a 곱하기 1.1 하면은 한 번에 모든 요소에 다 계산이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0.02초가 걸립니다. 리스트에서는 1.8초가 걸린 게 0.02초로 걸리니까 이제 얼마나 빠른지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적용하고 싶을 때, 한 번에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을 때는 넘파이의 얼레이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 X의 뭐 노드의 사이즈라든지 그런 걸 계산할 때 리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얼레이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코드도 길이도 줄이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판다스인데요. 판다스는 그 동물 이름이 아니고 파이썬 데이터 아날리시스 라이브러리의 이제 약자예요. 맨 처음에 이제 사용하실 때 첫 번째 줄에 matplotlib 같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pylab inline 해주시면은 일단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알아서 이제 임포트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이제 세 번째에는 제가 여러분께 판다스의 쉬운 이그샘플을 위해서 주식 데이터 불러오는 걸 넣어봤어요. 일단 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의 이제 코스닥 지수를 가져오는 거를 이제 해봤습니다. 저기에 pd.io.data, getData, yahoo 하면은 저 삼성, 네이버, 현대에 대한 주식을 모두 가져오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웹크롤러 짜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이제 판다스에는 야후 말고도 야후, 구글, 뭐 이제 몇 군데 회사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져올 수 있고요. 저렇게 가져온 거에 대해서 저렇게 밑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국내 주식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는 회사가 삼성, 네이버, 현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이제 뭐 AAP에 뭐 애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인덱스를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111개를 대상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를 이제 코드를 짜놨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은 그 코드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11개의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쫙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쫙 데이터가 다 나오고요. 여기서 특히 adjusted closing price라는 값을 가져왔어요. 이제 그 값이 뭐 수정 종가라는 건데, 그 값을 가져와서 이제 여기서 return이라는 개념을 계산합니다. 주식에서 return이라는 개념을 계산하고, 그 return들 사이에 correlation을 계산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밑에처럼 행과 열이 똑같은 인덱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첫 번째 열의 A가 AAPL, 두 번째 행과 0.45만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네트워크가, 이런 행렬 같은 모양이 네트워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주어진 계산된 값들을 그냥 이제 점과 점 사이에, 그러니까 주식 종목과 주식 종목 사이에 그 웨이트로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완전히 그냥 풀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떤 조건문을 주겠습니다. 저 코릴레이션 값이 0.5보다 클 때, 그렇게 하면 이제 true, false로 다 계산이 되는 거죠. 그 true, false를 다시 이제 타입을 int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true일 때는 1, false일 때는 0으로 해서 이제 쫙 바뀌게 됩니다. 즉 A하고 AN, GN이 관계가 있다. 나머지 0인 거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일단 쉽게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든 거를 가지고
이제 values 해서 넣어주면은 밑에처럼 numpy의 array 형태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array 형태를 이제 네트워크 X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저렇게 두 번째 줄처럼 from numpy matrix에서 그 numpy의 array를 넣어주고, numpy의 array는 인덱스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다스에 있는 인덱스를 이제 리레이블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넣어주면 밑에처럼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그림이 되게 보기 안 좋죠. 이걸 어떻게 보기 좋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일단 뭐 피규어 사이즈를 크게 해볼까? 또 괜찮기는 한데 이거보다 뭔가 좀 다르게 바꿔보고 싶다. 일단 저 근처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들은 버리고 저 안에 많이 묶여 있는 것만 일단 선택을 해볼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장 함수 sorted를 사용해서 이제 키는 length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가장 길이가 긴 것만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그 서브 그래프, 가장 긴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그 노드들에 대해서 서브 그래프를 이제 추출한 게 두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줄입니다. 그 세 번째 줄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저렇게 떼온 모형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렇게 봐도 사실 좀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그래프 데이터를 이제 write gexf처럼 파일 형태로 이제 추출해내서 이제 다른 뭐 gpy 같은 프로그램에서 열어서 이제 밑에처럼 이제 분석을 합니다. 뭐 노드를 당기든 지우든 삭제하든 뭐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결국에는 gpy에서 작업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IPython에서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D3JS를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고요. 어쨌든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판다스에서 수치 데이터를 쫙 가져와서 그 수치 데이터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해서 이제 그 종목들끼리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네트워크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수치 데이터 말고 또 이제 좋은 데이터가 뭐죠? 텍스트 데이터잖아요. 그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판다스에서 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한국어 형태소 분석하는 거는 작년에 이제 박은정님께서 코NFI라는 걸 소개를 해주셨죠. 코NFI를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서울대에서 개발한 이제 꼬꼬마라든지 한나눔 아니면 메카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할 때 고등학생들에게 이거를 설치하라고 하면은 일단 메카브는 윈도우에서 작동이 안 돼요. 그런 단점이 한 가지 있고 또 꼬꼬마라든지 한나눔 같은 걸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자바 설치하고 하는 과정들 중에서 애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윈도우에서 메카브를 쓰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도커를 그냥 써서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카브는 일단 일본에서 만들어진 형태소 분석기고요. 거기다가 한국어를 형태소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이용훈님하고 유영훈님께서 운전하니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하셨는데요.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써보시면은 결과가 상당히 좋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도커로 저는 이제 구성을 해놨어요. 이제 도커 이제 명령 저렇게 쓰셔가지고 이제 돌리시면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하면 밑에처럼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일단 도커 다들 들으셨죠? 바로 전 시간에 11시에 이제 도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제 어떻게 파이썬을 도커에서 쉽게 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영상을 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도커는 저희가 이제 fit 인스톨 하는 것처럼 쉽게 도커 full 해가지고 하면은 알아서 가져오고 이제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데 방금 전에 있는 거는 저희가 그냥 커맨드 모드에서 치는 것 같은 거라서 그게 아니라 이제 주소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자 API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저 메카브 코 웹이라는 도커를 설치해서 실행하시면은 저기 도커 컨테이너 IP가 나오고 저 컨테이너 IP에 텍스트 베리어블을 뭐 get이든 포스트 방식이든 넘겨주시면은 이제 아래처럼 가져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잘 쓸 수 있겠다. 얘들아 도커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해. 했더니 이제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거 5천 왜 들어가요? 막 저거 어떻게 객값 보내요? 막 이렇게 되니까는 너무 또 가르쳐야 할 배경 지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픈 API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information.center라는 도메인을 샀는데요. 저기 들어가셔서 이제 구글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제 API 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 키에다가 이제 뒤에 s 센텐스 뒤에다가 이제 문장 넣어주시면은 이제 저 밑에처럼 이제
형태소 분석하는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요즘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개된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메카브를 이용해서 도커 또는 오픈 API를 통해서 이제 분석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내용을 이제 이용해서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저희가 파이콘 컨퍼런스에 이제 발표자분들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 발표 내용을 형태소 분석해서 그 분석된 내용을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끼리 유사한 발표를 하시는지 또 그분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원래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전처리에 제가 시간을 많이 쏟는 것 같아요. 링크 예측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뭐 판다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다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영호님께서 이제 판다스가 왜 매력적인지 데이터 분석하면 R이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R이 아니라 파이썬에서 굉장히 어떤 장점들이 이제 소개해 주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로 다 넘길게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분석할 때 판다스 쓰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면 스트링, 컨테인 뭐 이런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검색도 되게 쉽게 가능하고 이제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이제 다른 강의에서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링크 예측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벌써 20분이네요. 링크 예측이라는 거는 일단 소셜 네트워크에서 첫 번째, 지금 네트워크에서 빠진 링크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에 의해서 또는 노이즈에 의해서 이제 빠져있는 링크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찾는 게 첫 번째고요. 또 아니면은 지금이 아닌 지금보다 나중에 미래 네트워크에서 새롭게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링크를 예측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사실은 이 두 개의 빨간 선이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었다. 그걸 예측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12시에는 이랬는데 1시에는 이렇게 링크가 생기거나 없어지더라 라는 걸 예측하는 게 그냥 링크 예측입니다. 굉장히 그냥 심플한 내용이죠. 이 심플한 내용이 이제 이건 논문 발표에 대한 이제 건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제 링크 프리딕션 소셜 네트워크라는 키워드를 가진 논문들을 이제 쫙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 게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재밌는 거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추천 시스템 만드는데 이제 링크 프리딕션이 굉장히 유용한 거죠. 이제 각각 이 PDF를 슬라이드 쉐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각각의 이제 항목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레퍼런스를 달아놓았으니까 클릭하시면은 저 내용에 해당되는 논문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친구 추천이라든지 공동 저자 추천 이런 건 뭐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고 또 아니면 이제 복잡계 네트워크 연구에서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생성되는지 소멸되는지 또는 웹사이트 링크를 예측하는 거 아니면 뭐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뭐 헬스케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이제 타임 시리즈를 넣어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걸 이제 디텍션 하는 거예요. 아노말리 디텍션. 그런 것도 이제 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링크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링크 엣지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프가 벌텍스하고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시간 t에서 이 t보다 더 큰 시간에서 링크가 생기거나 사라진 것을 예측하는 것, 찾아내는 것 또는 그 시간에서 빠진 링크나 관찰되지 않은 링크가 있다는 걸 찾아내는 걸 링크 예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파이썬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건 다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같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이제 빨간색 선을 예측을 한다. 그걸 예측함에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위에 보시면은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슷한지. 가령 A라는 사람이 상품을 몇 개 샀는데 B라는 사람도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상품을 샀다. 그럼 그 두 사람 사이에 유사도가 있네.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위에 있는 유사도 기반 접근이고요. 이제 이 유사도 기반 접근에다가 그거를 이제 피처로 생각해가지고 밑에서 머신러닝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해서 얘네 둘이 이제 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분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을 쓰든 뭐 그런 모델들을 사용해서 포지티브 인스턴스면 주고 네거티브 인스턴스면은 링크를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논문들 보시면은 이제 밑에 있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sklearn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sklearn에서 이제 머신러닝 돌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링크 예측을 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프레임워크고요. 제가 뭐 이제 논문 발표를 하러 온 게 아니니까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은 이 두 개의 링크를 보시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크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네트워크 링크 프리딕션의 테크닉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노드에 대해서만 보든지, 그러니까 노드 하나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해 보는 거죠. 또는 이 네트워크가 어떤 위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이제 프리퍼런셜 어태치먼트라든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소셜 티오리를 사용해서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밑에 뭐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접근 방법들은 제가 가장 앞에서 피드백 드린 세 번째 추천드린 첫 번째 이제 네트워크 인트로덕션이라는 책에 이제 소개가 거의 대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생각해서 이제 네트워크 형태가 어떤 거냐, 가령 뭐 이제 바이펄타이트 네트워크냐, 아니면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냐, 그런 네트워크 관점에서, 또는 링크가 뭐 이제 멀티 엣지냐, 아니면 뭐 이제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런 접근 방법들이 결국에는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박스에 보이시는 저런 머신러닝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돼요. 뭐 이제 피처 베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 아니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리덕션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는데, 이제 저희는 sklearn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쉽게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자도 되게 어렵게 생겼죠. 근데 저게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정의 형태라서요. 감마 이제 함수의 문자를 쓰는데요. 감마 x는 x라는 점 이웃들의 집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옆에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은 그 점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그젬플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민호, 아이유, 경훈, 수지, 혜리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친구 관계일 때 이제 선을 이어줬습니다. 물론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이제 경훈이가 민호하고 아이유하고 친구인데, 수지는 민호하고 아이유하고 친구예요. 그럼 경훈이하고 수지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가 위에 있는 건데요. 일단 U하고 V를 경훈, 수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U하고 V를 경훈, 수지. 그럼 첫 번째 감마 오브 경훈은 경훈의 이웃들이 누구인지 보는 거죠. 저기 왜냐면은 점 X의 이웃들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감마 경훈은 민호하고 아이유예요. 그리고 감마 수지는 민호하고 아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교집합은 민호하고 아이유죠. 그럼 그거에 대한 절대값, 그 개수들은 2가 됩니다. 그래서 경훈과 수지의 common neighbors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 약간 바꿔서 저거를 이제 분모로 내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그 교집합에 있는 그 W들, 즉 민호하고 아이유에 대해서 민호하고 아이유의 이웃들의 개수를 분모로 내려서 이제 그거를 시그마 합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제 밑에처럼 이제 네트워크 X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잘려가지고 아쉬운데 이제 계산을 일단 해봤습니다. 먼저. 근데 수지하고 경훈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0.8%예요. 아이유하고 민호는 1인데. 네, 그래서 아이유하고 민호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친구가.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리소스 할당 지수 공식을 생각한 건데, 먼저 U하고 V가 민호, 아이유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민호하고 아이유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경훈, 수지잖아요. 그럼 그 경훈이 가지고 있는 이웃들의 개수는 2분의 1이죠. 그리고 수지가 가지고 있는 이웃들의 개수는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1이라는 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유하고 민호가 링크가 있을 확률이 이제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다가 아니에요. 제가 확률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1인 거고요. 이제 수지하고 경우는 아이유가 해리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경훈이를 수지한테 소개해주는 것보다 수지를 해리한테 소개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좀 더 낮은 0.83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께서 이 코드를 그대로 따라하셔도 되지만 아마 한글이 안 나오실 거예요. 이 한글이 나오게 하는 거를 작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거를 또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너희가 이 부분 수정해야 하니까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핍 인스톨로 이제 바로 GitHub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이제 한국어 그림 그리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이거를 하실 때 이제 그 폰트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폰트 경로 맞춰가지고 이제 넣어주셔서 그거 불러오시면은 그 폰트를 사용해서 한글을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링크 예측 하나를 더 설명드리면은 이제 선호적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재석이가 준하, 명수, 하하, 형동, 광희하고 이렇게 친구 관계이고 여기서 하나 더 준 게 준하하고 명수가 친구인 거죠. 여기서 링크를 예측한다면은 누구하고 가장 많이 친구가 될지 이제 그거를 선호적 연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제 일단 코드들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윗부분에서는 일단 그림을 그리고 밑에 부분에서는 링크 예측된 부분을 이제 선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회색 선이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고 빨간색 선이 새로 생긴 링크 예측 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광희, 형돈, 하하가 명수하고 준하한테 다 선을 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럼 왜 광희하고 형돈이나 하하, 광희나 하하는 친구를 하지 않고 왜 다 저 사람들한테만 친구를 맺는다고 예측이 됐을까요? 이제 그거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기 있는 저 공식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네, 이제 가령 준하하고 하하를 UV라고 해볼게요. 준하의 이웃들의 개수는 2명이죠. 하하의 이웃들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준하하고 하하하고 이웃이 될 그 값은 2가 되는 거죠. 근데 하하하고 형돈을 UV라고 해볼게요. 그럼 1 곱하기 1 해서 1이잖아요. 그래서 준하하고 하하가 될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링크가 그렇게 예측된 게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점들의 그 센트럴리티 개념을 넣어서 크기를 일단 변화시켜 볼게요. 이제 디그리 센트럴리티라는 걸 작년에 보여드렸는데 저거를 이제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노드 사이즈에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트로 하면은 각각의 모든 값을 루프 돌려서 해야 되니까 numPy array로 변형해서 바로 이제 만 곱하시면은 바로 한 번에 다 연산이 되죠. 어쨌든 저렇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재석이는 5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크고 준하하고 명수는 2명씩의 친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값들의 링크가 달라붙을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저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제 관계를 안 맺고 부자들하고만 이제 달라붙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또 소셜 사회망 이론에서 이제 또 연구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게 선호적 연결이라는 겁니다. 부자들하고 연결이 되려고 노력한다. 재석이하고는 이미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저쪽하고 연결 안 하고 두 번째로 큰 준하하고 명수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이제 웹사이트 네트워크나 그런 거에서도 이제 비슷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유명한 사이트에 계속 링크가 되지 개인 홈페이지에 링크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함수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뭐 이제 리소스 얼로케이션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 각각의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면 들어가시면은 다 이제 레퍼런스가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럼 이제 링크 예측을 하는 걸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할 때 사실 저는 몇만 단위의 네트워크만 다뤄봤어요. 몇십만은 안 다뤄봤는데 몇십만 해보니까는
네트워크 X에서는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만약 큰 규모에서 하신다면은 이제 LPmade라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링크 프리딕션 메이드 이지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또 개발해 놓으셨는데 제일 밑에 GitHub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C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시거든요. 그걸 사용하시면은 링크 프리딕션 메소드 사실 저게 더 많아요. 네트워크 X에 있는 링크 프리딕션 메소드는 10개 정도인데 여기는 더 많이 있어가지고 더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알고리즘 만드셔서 그 네트워크 X GitHub에 이제 올려주시면은 리퀘스트 날려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잠깐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이쪽 네트워크는 몰라서 그러는데 이 점 그래프인데 보면은 직접 관계들 사이에서 방향성도 있나요? 아, 방향은 일단 주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방향성도 고려하는 것도 있고. 아, 예, 있습니다. 제가 심플한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방향성이 없는 비방향성 네트워크에 엣지에 값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다가 방향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선의 굵기도 이제 고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또 여기 안 넣었는데 그 작년에 그 슬라이드 보시면은 뭐 다이 그래프, 멀티 다이 그래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멀티 엣지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계산되어야 하는 알고리즘들이 다 달라서 이제 되어 있는 함수도 있고 안 되어 있는 함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데모인데요. 맥프로립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요. 저거는 차치하고 이제 D3JS를 IPython에서 사용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IPython이 굉장히 좋은 점이 인터랙티브하게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넣을 수 있잖아요. 뭐 사운드도 재생할 수 있고 비디오, 클립, HTML, 자바스크립트 그런 걸 다 IPython에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HTML 한다면은 그냥 이제 디스플레이 함수에다가 HTML 함수에서 돌리면 이제 아웃풋 결과에 HTML이 바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 아웃풋에다가 저희는 인터랙티브한 이제 D3JS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D3JS는 이제 다큐먼트 드라이븐 데이터 드라이븐 다큐먼트에 DDD 세 개가 있어서 D3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니까 JS를 사용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인터랙티브한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 뭐 이제 데이터 시각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거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저기 네트워크 코드를 사용할 건데요. 일단 저 D3JS를 작동시키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아웃풋에 자바스크립트 작동시켰더니 IPython이 깨지는 거예요. 이 깨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는 폴리움이라는 굉장히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이제 구글 지도를 IPython에 가져와서 그 구글 지도 위에다가 이제 객체들을 막 얹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움이 사용하는 방식은 iframe을 사용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HTML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D3JS를 사용할 때 그렇게 iframe으로 HTML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원래는 만들어서 올려고 했는데 만들지는 못했고요. 그냥 이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만들지 못했는데 이제 코드로 그냥 로우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iframe 안에 집어넣고 싶은 HTML을 이제 저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write 파일에서 파일 이름 쓰시고 그 밑에다가 HTML 코드 쓰시면은 저 파일이 생성되어 있고 이제 그거를 iframe을 이용해서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코드는 저렇게 올려놨고요. 저기서 이제 D3 그래프 함수에 네트워크 X의 그래프를 넣으시면은 엣지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 엣지 데이터를 밑에 make HTML 그래프 함수에다 넣으시면은 D3.html 파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저기 %% HTML하고 iframe하고 저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IPython에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뭐 점들을 끌어다가도 할 수 있고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3JS를 만드신 대로 IPython에서 바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장점인 거죠. 저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D3JS에 있는 다른 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게 참 아이파이썬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조정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판다스 사용하면은 막 주식 데이터도 가져오고 텍스트 데이터도 가져와서 저희가 자유롭게 짬뽕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시계의 데이터를 막 코릴레이션 계산하고 하려면은 원래는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제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시도한 거를 가지고 네트워크 X로 변환해서 네트워크 구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썬에서 못하는 거를 아이파이썬에서 이제 D3JS라든지 그런 걸 가져와서 자유롭게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융합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M 카운트다운에 갔는데 마침 딱 네트워크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사진을 이제 파이썬에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배경이 문제인 거죠. 일단 점하고 선을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의 색깔, 점의 색깔, 점의 위치 그런 건 다 쉽게 할 수 있는데 저 배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SK러는 사용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